교과서 59쪽 여러 개의 수의 곱셈. 0이 아닌 여러 개의 수를 곱할 때 곱의 부호는 음의 부호가 없거나 짝수개 있으면 플러스이고 홀수개가 있으면 마이너스이다. 따라서 여러 개의 수를 곱할 때에는 먼저 곱의 부호를 정하고 각 수의 절대값의 곱에 그 부호를 붙이면 편리하다. 선생님이 학습할 때 곱셈에서 부호를 먼저 생각했던 거 혹시 풀이과정 기억하십니까? 선생님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호라는 것은 숫자를 떠나서 부호라는 것은 음수가 없으면 무조건 양의 정수일 것이고 짝수에 있으면 양의 정수이다. 홀수에 있으면 음의 정수이다 라는 것이 학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모든 부분이 지금 다 중요해서 수능 볼 때까지 쓰지만 이 부분에서는 정말 고3 수능 볼 때까지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별표 5개를 쳐도 아깝지 않을 내용입니다. 0이 아닌입니다. 0은 양수와 음수가 없잖아요. 0이 아닌 여러 개 수를 곱할 때 부호를 정함에 있어서 곱하는 겁니다. 곱할 때 부호를 정함에 있어서 음수가 없거나 짝수에 있으면 양의 정수이고 홀수계이며 음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곱셈을 할 때는 곱의 부호를 먼저 정하는 것이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부호를 붙이면 됩니다. 곱의 그 부호다. 다시 할게요. 따라서 여러 개의 수를 곱할 때에는 먼저 그 곱의 부호를 정하세요. 각 수의 절대값에 그 다음에 곱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부호를 붙인다 그러면 이것에서 정했던 위에서 정했던 이 부호를 붙이세요 그 말입니다. 위에서 먼저 정했던 그 부호를 절대값 곱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자, 음의 정수가 짝수에 있대요. 짝수계면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양의 정수가 된다. 음의 정수가 홀수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음의 정수, 즉 음의 부호를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호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제 3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플러스 양의 부호, 음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음의 부호의 개수에 따라서 부호를 결정하잖아요. 음의 정수 부호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2개는 짝수니까 이 둘에 의해서 양수가 되고 어차피 양수니까 이건 결정적으로 양의 정수가 됩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절대값인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를 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은 플러스 120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세요. 그 말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인데 음의 부호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러면 홀수이므로 마이너스 붙이고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 그래서 이거 하나만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뜻이래요. 다음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4번 곱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거듭제곱을 학습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알지만 부호가 들어있으므로 부호는 4개 짝수이므로 플러스 그 다음에 2 곱하기 2니까 16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3은 그대로고요. 자, 주어진 식을 다시 적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6 곱하기 플러스 3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호를 통틀어 봤을 때 음의 부호가 몇 개 있어요? 하나는 홀수예요, 짝수예요? 홀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를 결정해 준 다음에 1 곱하기 16 곱하기 3이 되어서 마이너스 48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주어진 거듭제곱이 있으면 그 거듭제곱, 공통인 숫자를 곱하는 거듭제곱이면 더 간편하겠죠. 그 거듭제곱을 간단하게 정리해 준 다음에 그 세 숫자의 부호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 3번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7은
거듭적으로 표현한 거 없으니까 부호부터 한번 결정해 볼게요. 부호는 음의 부호가 3개, 양의 부호가 하나. 음의 부호만 생각하면 되죠. 음의 부호가 3개니까 음수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7, 즉 주어진 숫자들의 절대값을 쓰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곱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것부터 선생님은 계산할게요. 그러면 2, 5, 10이 되겠네요. 10에다가 여기 곱하니까 70, 76에 41에서 마이너스 42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2번. 이번에 음의 부호가 4개니까 짝수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양의 부호로 결정이 나고 곱셈으로 절대값을 각각 적어주면 다음과 같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기 편리하게 바로 그냥 하면 또 분수니까 헷갈려 하므로 자, 교환 법칙을 다음과 같이 써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보기 편하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약분이 되고 이렇게 약분이 돼서 결국은 2 곱하기 9 곱하기 1 곱하기 1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값은 플러스 18 이렇게 나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4번. 다음을 계산하고 색칠한 수를 다른 수로 바꾸어 새로운 식을 만드시오. 또 새로 만든 식과 계산 과정을 모둠별로 발표하시오. 자, 그렇다면 처음에 있는 플러스 2를 2번 곱하세요. 그 말은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니까 얼마인가요? 그렇죠. 플러스 4가 됩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3을 2번 곱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3, 3은 9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다음은 마이너스 6분의 1을 곱합니다. 그렇다면 결합법칙을 바로 먼저 써서 플러스 9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을 먼저 계산하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를 쓰고 9하고 이렇게 나누니까 약분이 되는 거 아시죠? 이게 3, 2. 그래서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를 쓰고 4 곱하기 2분의 3이므로 이 부분은 마이너스 6입니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계산을 했으므로 이제 색칠한 수를 다른 수로 바꾸어 새로운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한 수 하나, 둘, 셋을 다른 걸로 바꾸어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식이라는 것은 이거하고 같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수를 플러스 2를 다른 수로 바꾼다는 것은 뭐 플러스 2가 아니어도 되고 뭐 플러스 4가 돼도 되고 뭐 상관없겠죠. 완전히 다른 수로 바꾸는 거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라는 거네요. 그러면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서 비공개 댓글이나 이런 곳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은 사진을 찍어서 올릴 것이고 영상을 보지 않은 친구들은 안 찍어서 올리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어디에 올리냐? 비공개 댓글에 오른쪽에 보면 추가 및 생성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파일 첨부가 있는데요. 클립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걸 눌러서 여러분이 다른 수로 바꾸어서 만든 새로운 식을 쓰시고 그 계산 과정까지 나타낸 다음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이거를 제출한 친구들, 이 영상을 보고 제출한 이 친구들만 보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4번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추가로 여러분에게만 가르쳐 드리는 팁. 자,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2의 제곱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확인해 봅시다. 이 부분은 마이너스 2를 2번 곱하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플러스 4가 됩니다. 이 부분은 괄호가 없죠. 즉 2만 2번 곱하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두고 2 곱하기 2란 뜻이 돼서 결과값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둘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도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색칠한 수를 다른 수로 바꾸어서 새로운 식을 만드세요. 그 계산 과정까지 나타내세요가 미션 1번입니다. 자, 미션 2번. 2번입니다. 2번은 자, 이와 같이 다른 것을 하나 써서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이걸 똑같은 거 써도 상관없고요. 4제곱으로 한번 해도 상관없고요. 뭐 마이너스 5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공개 댓글에 추가 및 생성해 파일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영상을 본 친구와 안 본 친구의 약속인 것으로 선생님이 체크할게요. 안 본 친구들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만 알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 넓히기. 다음 거듭 제곱을 계산하여 크기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여 봅시다. 자, 마이너스 2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이므로 음수로 3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곱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 세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를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묶을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이므로 여기는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8이므로 플러스 8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아까 설명했듯이 마이너스가 있고 3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9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니까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라. 크기가 작은 것은 뭐가 크기가 제일 작나요? 그렇죠. 계산하셨죠? 마이너스 9 여기 보이시죠? 자,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마이너스 9라고 적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주어진 4개의 모양으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제일 작은 것은 마이너스 9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적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8이므로 마이너스 8이 아니라 이걸 적어야 하므로 마이너스 2의 전체 세제곱. 그 다음은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2의 전체 세제곱. 그 다음 제일 큰 수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생각 넓히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약속했던 미션 잊지 마시고 꼭 올려주세요.